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부양책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게 과연 호재인가? 12일 날 경기부양책이 중국에서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비아디가 또 인도에 공장을 또 지을 거라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야, 비아디는 어디 진출을 못하는 곳이 없다. 그래서 비아디가 뭐 수출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 지역에 공장을 지어버린다. 테슬라보다 오히려 더 많이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아디 주가는 저는 100% 날아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중국 주식 이제 상승 시작이다. 살짝 꺾였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그간 너무 저평가를 받았다. 너무 저평가다. 아무도 안 사가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중국 주식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차이나 전기차가 이 10,000원 찍고 눌렸다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왜 무서워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았잖아요. 무서워하지 않고 꾸준히 모아갔잖아요. 불과 이 시점에서도 꾸준히 모아갔고. 그런데 여기 조금 떨어졌다고 무서워하는 게 과연 말이 되냐. 여기 더 내려왔어도 더 내려오면 땡큐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중국 주식들 제가 한 번씩 봤거든요. 비아디가 이미 신고가로 날아가고 있어요. 비아디가 이 차트만 봐도 지금 비아디 차트잖아요. 비아디 차트만 봐도 요즘은 진짜 우상향을 쭉 하고 있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보다 이 상승 이런 폭이 더 좋다. 테슬라보다 오히려 더 지금 좋다. 테슬라는 지금 여기서 못 올라가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비아디는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리오토도 이제는 바닥을 너무 많이 다졌다. 바닥을 몇 번을 다졌잖아요.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큰 시세를 줄 수가 있다. 리오토도 그렇고 오션 하이테크도 죄다 바닥을 다졌잖아요. 이 바닥 다진 거 보세요. 이 바닥 다져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주식이 바닥을 다져서 올라오는 거면은 진짜 이제는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 거다. 뭐 천재 리튬도 그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좀 머리를 들었다. 그 다음에 강북 리튬도 똑같잖아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 머리를 들었다. 중국 주식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텐센트도 똑같죠. 텐센트도 잘 가고 있죠. 텐센트는 이미 시작했죠. 강한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텐센트, 뭐 알리바바, 징동닷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징동닷컴도 그렇고 텐센트, 알리바바, 뭐 샤오미 그룹 다 잘 가고 있죠. 샤오미 여러 가지 지금 텐센트 뭐 이렇게 다 잘 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ETF 중에서는 중국 ETF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내가 찍어야 되는데 또 안 찍어 죄송하고요. 중국 ETF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 이제 시작했다. 차이나 항생테크랑 차이나 전기차 있잖아요. 이제 시작했거든요. 모두 다 지금 여러분들 모두 화학개미로 미국에 다 가버렸다. 미국에 다 가버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요. PER만 봐도 그렇고, PER 수치만 봐도 그렇고, 버핏 지수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버핏이 왜 워렌 버핏 그 능구렁이 같은 그 할아버지가 왜 역대급 현금을 모으고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그만큼 미국 주식이 고평가돼 있고 모든 개미들이 다 여기에 쏠렸다. 그런데 중국 주식은요, 여러분들 그냥 개별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 중국 주식들이 올라온 게요. 이게 개인들이 올린 게 아니에요. 이거 사기가 힘들어요. 중국 주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100주 단위로 거래해야 된다는 거. 홍콩은 500주 단위잖아요. 500주 단위이기 때문에 감히 뭐 개미들이 뭐 그냥 단타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 단타로 들어올 수 없어요. 한번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돼요. 왜냐 100주씩 탔다 팔았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린 거는 뭐 기관이 조금 들어왔든 뭐 경기 부양책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거고요. 이제 더 간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학개미들이 중학개미로 바뀔 때 되면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 중국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보고 있고, 미국 주식도 뭐 좋게 보고 있고, 저는 뭐 편견을 갖지 않고 그냥 다 보고 있어요. 주식에 대해서. 뭐 국내 증시도 보고 있긴 하지만 워낙 답이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안 보는 거고요. 뭐 여러 증시에 저는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의 전술 3탄, 그래서 이제 중국이 516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또 12일 날 발표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람포한 재정부장이 기자회견에서 516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그래서 정부는 2조 3천억 위안의 자금을 활용해 지방정부 재정 완화 및 저소득층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4천억 위안 지방채를 담보로 이제 지방정부의 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채권 발행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람포아 부장은 이번 정책이 최근 몇 년 동안 발표된 정책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뭐랬어요? 저는 이런 게 중국의 이 경기 부양, 이게 진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거에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는 또한 이번 정책이 지방정부의 부채 압박을 완화시키고 향후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래서 특히 10월 말 예정된, 이게 중요한 거죠, 전국인민대표 회의에서, 대표 대회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경기 부양 정책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고편이고,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확실한 뭐가 없었다,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 그래서 실망적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전인민 대표 대회에서 아마 제대로 된 경기 부양이 나올 거니까 이거는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고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미리 들어가셔야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나중에 올라버리고 그때 돼서 중국 주식도 해야 되는구나, 뭐 저기 다른 유튜버는 중국 주식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리밸런싱 하세요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제 올라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추이가 나왔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올라서 위를 오르고 있습니다.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경기 부양을 많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일단은 뭐 암울하게 보면은 뭐 디플레다,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더 많이 돈을 풀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 계획을 더 많이 발표할 수 있는 이런 동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이게 부진한 면이 나왔지만, 이제 뭐 더 돈을 많이 풀어도 그렇다고 하면은 물가가 더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돈을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중국은 이제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걷고 있으니까 중국은 더 대대적으로 지금 더 많이 이렇게 돈을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ETF 수익률 상위권이 중국이 싹쓸이했다, 전문가들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ETF 수익률을 중국이 싹쓸이했네요. 지금 에이스 중국 과창판 50, 그 다음에 심천 차이넥스트, 그 다음에 차이나 과창판, 차이나 심천 차이넥스트 뭐 이 다 이렇게 위에 있거든요.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안 보이네요. 근데 수익률을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창 총리가 지금 베트남에 첫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랑 여러 얘기를 하겠죠. 여러 얘기를 하면서 경제 협력이나 아니면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철도나 1대1로 이런 사업,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철도 연결, 고속철, 농업, 무역 확대, 그리고 결제 통관 절차 등을 개선해서 더 많은 교류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베트남이 제대로 협력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는 더 많은 전기차를 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배터리 최선호주로 CATL과 고션 하이테크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상승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쭉 보니까 2차전지 주식 중에서 CATL과 고션 하이테크를 최선호주로 골드만삭스에서 뽑았다. 그래서 두 기업의 주가는 향후 50% 이상 상승할 잠재력을 갖췄다고 전망을 했다. 이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CATL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췄으며 40% 수준인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방어할 여력도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래서 글로벌 전동화 전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배터리 경쟁력을 갖춘 CATL 주가에 유리한 배경으로 거론됐다. 이렇게 CATL이 좋다고 얘기했고요. 쭉 보면은 골드만삭스는 CATL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혁신적인 배터리 제조업체라고 평가했다. 대단하네요. 고션 하이테크 주가도 현재보다 66.4%가량 상승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서 고션 하이테크가 여기 보니까 중국 외의 국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는 게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션 하이테크가 지금 미국에서도 미시간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독일에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헝가리인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션 하이테크는 지금 해외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리튬 이온 배터리 평균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10달러에서 이제는 26년에는 80달러로 하락해 신제품 개발 여력을 갖춘 상위 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이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LG 엔솔, 삼성 SDI, 그리고 중국의 CATL, 그 다음에 더해 BYD를 더해 일본의 파나소닉 5개사가 2030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65%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은 지금 전기차 부진 때문에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 있잖아요. 노스볼트가 직원을 20% 줄인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폭스바겐도 공장을 폐쇄하겠다. 아우디도 공장을 지금 폐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결국에는 지금 노스볼트도 지금 이런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데 인원을 줄인다 하면은 이게 영원히 경쟁력에서 이 씬에서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왜냐? CATL이나 아니면 BYD나 이런 데는 공장을 오히려 더 짓고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는데, 중국은 더 늘리고 있는데 오히려 독일은 더 줄이고 있다. 그 다음에 유럽은 더 줄이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쟁력에서 아예 밀리겠죠. 그래서 스웨덴 내 직원이 1600명을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글로벌 직원 20% 규모이고요. 북부 공장 확장 계획도 전면 중단됐다. 이 증설 계획도 이게 전면 중단되는 거 보면은 중국 외에 다른 이런 전기차나 배터리 업체들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그럼 역으로 볼 때 중국에는 호재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기차 수요 침체는 자본 조달, 그 다음에 난항도 겪고 있고 경쟁 심화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재 같은 안전사고 노출도 지금 악재로 겹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부진 때문에 노스볼트도 이런 인원 감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BYD는 인도에서 본격적인 제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릴라이언스 그룹이나 아니면은 아다니 있잖아요. 인도에서 유명한 거죠. 유명한 기업이죠. 이런 데랑 지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한 움직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경쟁사들을 다 압살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인도 시장이 15억 인구잖아요. 15억 인구에 이제는 이 전기차, BYD 전기차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이 팔리고 이 시장을 장악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얼마나 더 오를까? 제가 말씀드렸죠? BYD 이미 이제 시작했다고. BYD 주가가 시작해서 잘 가고 있고 돈 버나드는 66%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 거의 뭐 어디죠? 여기 이 바닥에서 잡았어요. 저도 이 바닥에서 잡았다. 이 바닥에서 잡아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그냥 의심하지 말고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보유하고 오래 보유한다. 매수하고 끝까지 오래 보유한다. 저는 그런 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배당도 조금씩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더 많이 오르면은 배당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아직 워렌 버핏도 이거 다 팔지 않고 일부 이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BYD가 여전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워렌 버핏이 테슬라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BYD는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이다. 왜 워렌 버핏이 테슬라 말고 BYD를 보유하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지금 상하이 자동차를 넘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비아디와 상하이 자동차는 각각 419만 대와 그러니까 41만 9천 대구나. 41만 9천 대랑 그다음에 31만 3천 대를 판매해 10만 6천 대 차이가 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 10만 대 정도 차이가 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9월 현재 총 판매량은 274만 대에 달해 상하이 자동차인 264만 대를 처음으로 추월하여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1위에 올랐다. 이제는 비아디가 1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아디가 이렇게 빨간색인데 이 크로스, 골든 크로스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비아디가 잘 나가고 있다. 이 판매량도 이제는 돌파를 해서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는 진짜 위대한 그룹이 될 것이다. 위대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도 비아디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같이 잘 가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기자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기자분들이나 박사분들이 유럽에 중국 전기차가 관세 때문에 안 팔릴 것이다. 관세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랑 예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 지금 보면은 비아디 실도 지금 폴란드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폴란드에서 더 확장을 해서 팔릴 계획이다. 그래서 CLU DMI 이게 하이브리드 버전인데 뭐 SUV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저는 잘 팔릴 것이다. 이게 거의 뭐 2,000km 가까이 간다고 들었거든요. 2,000km 가까이 가는데 뭐 비싸지도 않고 3천만 원 이하인데 이렇게 싸게 나오는데 과연 안 팔릴까? 관세를 해도 이 퀄리티와 이 가격으로 독일이나 유럽 자동차들이 전기차를 못 만들어내니까 결국에는 관세를 뭐 10배 붙이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9월에 신이 물류단지에 EL 프로라고 해서 이 지게차 있잖아요. 지게차를 300대를 공급을 했다. 그래서 비아디는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전기 지게차도 만들고 전기 트럭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기 버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시설도 만들고 배터리까지 다 만든다. 진짜 대단한 그룹이다. 비아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여전히 대단한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덴자 브랜드가 이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출시가 된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지금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자 또한 시메다비를 2025년 1분기 말레이시아에 출시를 위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덴자 브랜드는 곧 태국, 호주, 인도네시아에서도 출시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아디가 진출을 하고 있다. 덴자 시리즈도 이렇게 진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럽에 대체 누가 안 팔리냐. 이렇게 자꾸 기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조회수가 20만, 30만 되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듣고 싶은 이런 얘기를 그냥 허구로 해서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중국이 망한다. 유럽 관세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수출이 안 되고 과잉 생산으로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이 네티즌들이 이 구독자나 아니면은 유튜브 이런 하는 국뽕에 절여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진짜 이런 예능으로 이 조회수가 막 20만, 30만 되는 거 보면서 좀 저는 현타는 오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만을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덴자 시리즈 있잖아요. 덴자 N9이 지금 중국 출시에 앞서 영국에서 위장막 없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자 시리즈가 영국에서 이제 위장막 없이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런던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는데 결국에는 진출을 한다는 얘기죠. 역시나 이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가 뭐 유럽에 진출을 한다. 지금 뭐 폴란드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국에서도 이게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덴자 Z9 이곳 GT가 또 진출을 하고 파리 모터쇼에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보면서 다 진출을 한다. 다 진출하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망한다 한들 걱정 마시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10월 8일 날 남아공 있잖아요. 사우스 아프리카 이 주문이 첫 번째 20대. 그래서 전기버스에 대한 출시 행사가 비아디 칭따오 공장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7월에 비아디는 남아공과 총 120대의 전기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이제 남아공에
수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아공에 이제는 수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대 비아디버스. 제가 비아디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기술력과 가격이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아디버스를 많이 수입을 하는 거고요. 이 남아공 이런 데서도 비아디버스를 많이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아디를 받아들이면은 이 충전 인프라나 아니면 태양광, 전기차 인프라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비아디를 진짜 최고로 선호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상황이 예전 명나라 시절인가 청나라 시절인가 이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중국은 이 예전 청나라 시대 때도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엄청난 돈을 끌어들이고 금과 은화를 끌어들이면서 세계 무역의 중심지고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중국이 그때도 찬란하게 잘 나가고 있다가 영국이랑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한 번에 망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때의 시절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낸 전기차나 아니면 공산품들이 전 세계에 수출이 되잖아요. 전 세계에 수출이 되면서 지금도 이제 중국이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제조업 부흥이 되고 있고 중국 제조업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테크까지 전기차나 태양광이나 AI나 이런 것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잘 한다고 하면은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결국에 중국이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미국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그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국이 제조업을 계속 끌어올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위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위기이기도 하잖아요. 독일도 지금 AI 첨단 산업들이 지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뭐 다 제조업이 붕괴가 되고 있죠. 이 높은 인건비와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제조업이 붕괴가 되고 있고요. 미국조차도 지금 보잉이 17,000명 또 감원을 한다고 하고 보잉의 이런 비행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보잉 뭐 747 뭐 이런 게 이런 회사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 제조업 공동화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이 함정이거든요. 미국이 워낙 금융화되고 금융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 기초라고 하죠. 기초 이런 제조업들이 다 붕괴되고 있어서 그게 참 걱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이 기초 제조업이 붕괴가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무너질 때 사상 누각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이게 참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야 중국 폰이 어디서 팔리냐 우리나라에서 한 대도 안 팔리는데 중국 자동차가 어디서 팔리냐 우리나라에서 한 대도 안 팔리는데 이런 우물한 개구리 소리만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가 어디냐? 뭐 남미,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이런 데죠. 이런 데서는 지금 보면은 가전도 이제 하웨이가 거의 꽉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농촌, 변두리 이런 시장에서는 뭐 샤오미, 하웨이, 오포 여기 있네. 오포, 리얼미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 이런 중국의 중저가 폰들이 아프리카 시장을 다 장악을 했다. 이렇게 장악을 해서 중국이 지금 여기에서 거의 뭐 점유율이 거의 한국은 뭐 따라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간다고 하면은 누가 나중에 승자가 될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라. 중국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거 비아디 지게차 이렇게 나온 모습, 지게차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서 괜찮다.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소매 판매 있잖아요. 소매 판매도 112만 대로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거 하이브리드랑 순수 전기차를 한번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쉽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판매도 역시나 하이브리드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96.7%가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여기에 EREV도 포함된 수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쭉 보면은 이 순수 전기차도 판매량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두 개 합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침투율이 있잖아요. 침투율도 역대 최고인 49.1%를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전기차로 잘 나가고 있다.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지금 배터리 설치량은 CATL의 점유율이 44.02%고요. 비아디가 24.2%. 그래서 CATL과 비아디는 모두 9월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약간 감소한 반면 고션 하이테크를 포함한 소규모 업체가 점유율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유율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 이게 갑자기 또 화면이 안 뜨네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아래 나오는 고션 하이테크나 소나타전자나 뭐 이렇게 지금 알리피티나 뭐 이런 데가 이브 에너지, S볼트 이런 데가 계속 올라가면서 더욱더 이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지금 자동차 판매량, 이제 전기차 말고도 자동차 판매량이랑 다 합친 판매량을 보니까 250만 대가 팔려서 전년 동기 대비 2.1%, 그 다음에 전월 대비 16.1% 증가를 했다. 근데 여기 중에서 비아디가 40만 대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46.7% 성장률을 기록해서 1위를 유지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 내연기관이랑 다 합쳐도 비아디가 다 때려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폭스바겐인데 17만 9천 대, 그 다음 체리가 15만 대 이렇게 팔렸는데 폭스바겐이 지금 17.4% 마이너스 됐죠. 도요타도 17.6% 마이너스, 창한자동차가 19.5% 마이너스, 혼다가 50.2% 마이너스, 하발이 뭐 14.7% 마이너스, 벤츠, 아우디, BMW 다 마이너스죠. 판매량이 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일본 브랜드와 독일 고급 브랜드는 YOY가 감소했다. 그래서 도요타, 혼다 및 닛산은 각각 17.6, 50.2, 2.3% 감소를 했다. 그 다음에 벤츠, BBA죠. 벤츠, BMW, 아우디 이것도 11.7, 29.8, 24.2 감소를 했다. 이렇게 감소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정말 진짜 많이 변하고 있구나. 저는 진짜 이 차이나 전기차 3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이 변화가 어마어마하다. 처음에는 진짜 비아디나 몇몇 업체만 이렇게 잘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2년째 되니까 이제는 뭐 스타트 업체들 니오, 샤오펑, 리오토 이런 데가 점점 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샤오미랑 창한자동차 뭐 이런 약간 듣보잡이었던 이런 업체들도 계속 이 전기차로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발전이 빠르고요. 매주 뭐 신차가 나오고 매달 뭐 신차 발표를 계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9월에 중국 전력 배터리 설비는 지금 76.6기가와트시. 이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9.8% 늘어났고요. 전월 대비 11.9% 증가했다. 그래서 CATL이 23.9, 그 다음에 비아디가 13.18. 그래서 성장률이 중요하죠. 67.2% 성장을 했고요. 34.1% 성장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EV 에너지와 LG엔솔은 9월 전력 배터리 설치량은 22.8%, 30.5% 중국에서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상위 3개 기업은 CATL, 비아디, CALB다. 이 설치량의 상위 3개 기업은 이렇게 되어 있다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번 성장한 걸 보세요. 작년 대비해서 비아디나 CATL 성장했거든요. CALB는 좀 줄어들었네요. 근데 고션 하이테크가 늘어났고 선화자전자 이렇게 알리피티 이렇게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S볼트, 젠에너지, LG엔솔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성장률도 이렇게 나와 있죠. LG엔솔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30%나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설치량은 늘어났어요. 뭐 성장률은 좀 줄어들었는데 설치 캐파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중국 자동차 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친에너지차, 친환경차의 소매 보급률은 49.1%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판매가 늘어났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량이 소매나 도매나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그래프 위에 그래프를 보세요.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9월 기준 누적 수출량도 가져왔습니다. 체리가 1등이네요. 체리 자동차가 42만 대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MG, 그 다음에 3위가 비아디다.
그다음에 지리 자동차, 창안, 테슬라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리는 29만 대, 그 다음에 테슬라는 19년 9월까지 누적 수출량은 21만 대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아디는 지금 2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볼보와 폴스타의 누적 수출량은 각각 4만 4천 대, 그 다음에 3만 5천 대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아도 지금 130% 성장을 했네요. 기아도 EV5인가 이게 여기서 수출이 되나? 여기서 만들어서 아마 해외로 수출되지 않나? 아, EV가 아닌 것 같네요. 이거는 아마 다른 자동차, 기아에서 만든 다른 내연기관차가 아마 수출이 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출량 쭉 봤잖아요. 수출량 봤는데 9월의 수출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누적 수출량이고, 아까 지금은 9월 수출량을 보면은 지금 체리 자동차가 1등, 그 다음에 지리, 그 다음에 MG, 비아디가 이렇게 1, 2, 3, 4등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창안, 제투어, 바오준, 기아 이게 나와 있네. 기아, 그 다음에 테슬라가 9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근데 기아가 이제 또 수출량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중에 고무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신에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리튬을 또 과잉 생산한다. 미국의 관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잘못된 얘기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내부에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개발을 막기 위해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중국은 국내 에너지 독립을 위해, 그리고 화석연료 수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것을 한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화로 이렇게 가는 게, 전기차로 빠르게 가고 배터리를 싸게 만드는 게 다 전기차로 바꿔야 결국에는 이런 화석연료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중국은 이미 화석연료 말고 태양광이나 풍력이 1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도 많은 전력을 생산을 해내서 화석연료를 이제 수입을 줄이면서 대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배터리 픽셀을 낮추는데 분주한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관대한 IRA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급망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몹시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랑 디커플링 할 수 없다고 해서 몹시 불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리튬 수입에서 정제를 한 뒤 배터리에 넣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채굴 비용보다 건강한 마진으로 판매할 수 없다면 중국으로의 원석 리튬 수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수출합니다. 공급 증가는 실제로 전기 자동차에 충분한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수요 곡선보다 앞서 나가려는 중국의 배터리 및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가격이 싸지는 거는 뭐 공급이 늘어나면서 더 빠르게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가격도 또 낮추면서 품질도 좋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리튬의 가격 있잖아요.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중국은 이제 나트륨이온 배터리로 전환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격을 뭐 덤핑을 시켜서 낮춘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전혀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은 지금 보면은 요즘 예전에 뭐 한 5, 6년 전만 해도 중국 이런 도시가 미세먼지가 많고 먼지가 많아서 못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기차로 많이 바뀌면서 자전거로 많이 바뀌면서 도시가 조용해지고 도시의 공기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미국이 나왔잖아요. 중국이 한 달에 판매되는 친환경 차의 양이 미국에서 1년 동안 판매하는 양과 같다. 그래서 12배나 중국이 리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를 미국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여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비아디는 역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링크앤코가 지금 유럽의 밀라노에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버전은 66kW시의 3원계 리튬 배터리와 200kW의 모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버전은 61kW LF 배터리와 그다음에 250kW의 모터가 특징으로 53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이거 보세요. 링크앤코가 이렇게 엄청나죠? 이렇게 지금 디자인만 봐도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체 누가 진출을 못하냐. 밀라노에 지금 10월 11일 날 밀라노에 데뷔를 한 전기 소형 SUV가 있는데 링크앤코가. 그래서 누가 대체 어떻게 뭐 유럽에 안 팔린다는 얘기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안 팔릴까? 저는 그게 의문이다. 품질도 좋게 나오는데 당연히 저는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폭스바겐이나 주요 레거시 업체들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서 앞으로 뭐 전기차의 미래는 밝구나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 내용은 내일 또 이렇게 주가랑 해서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은 이제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해서 주식을 이제 상승 시작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갈 것이고요. 그간 너무 많이 소외가 됐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분들은 경기부양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재 가치가 중요하다. 내재 가치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비아디랑 CATL이랑 다른 뭐 중국의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의 내재 가치를 따지면은 우리나라 뭐 2차전지 있잖아요. 그것보다 몇 배는 더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진짜 최소 2배는 올라야 된다. 2배, 3배는 올라야 적정 주가 우리나라만큼 키높이를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의 대부분 주식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조금 고개를 들어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주식이란 게 여러분들 시세가 나려고 하면 이렇게 크게 한번 들었다 눌렀잖아요. 이게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었다 눌렀다는 거는 결국에는 큰 돈이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세력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끌어올린다. 이 강력한 힘은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더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더 간다고 하면은 뭐 쭉 전고점 돌파를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홀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팔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라. 그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요. 진짜 대가리를 이렇게 들었다. 머리를 들었다. 이거는 역대급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부정적인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접어두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매진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열심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또 좋은 영상 있으면은 좋은 정보 있으면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온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들 뭐 테슬라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아니면 다른 ETF 소개 이런 영상들도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도 여러분들 시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될 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정말 감사합니다.